당신이 우리 며느리 괴롭혀? 30년 먹여 살린 보람도 없네. 당신은 시어머니 자격도 없어. 여러분, 30년을 한 남자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눈물 한 방울 흘리자 남편이 그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15분, 알람 없이 순희 씨 눈이 떠집니다. 30년 몸에 밴 시간이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선 남편 코 고는 소리.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58살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30년 전 결혼 사진 속 그 얼굴, 이젠 없더군요. 파란 바람막이를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왔죠.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나갔어요.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죠. 시장은 벌써 불이 환했습니다. 비닐 천막 밑으로 형광등 불빛 채소 가게 앞에 섰죠. 사장님, 애호박이요. 김 사장,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한 분입니다. 어이구, 순희 씨, 오늘도 일찍? 며느리는 안 와? 바쁘죠, 뭐. 순희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김 사장이 혀를 찼어요. 에휴, 요즘 젊은 것들. 시어머니 혼자 고생이지. 애호박 2개를 봉지에 담더니 하나를 더 얹어줬습니다. 이건 서비스 고생 많으셔. 순희 씨가 고맙다고 인사했죠. 생선 가게로 향했습니다. 고등어 2마리, 손등엔 핏줄이 두드러졌어요. 30년간 설거지한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시 20분,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죠. 냉장고에서 불려둔 쌀을 꺼내 돌솥에 담았습니다. 30년 매일 아침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7시 정각,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식탁 위엔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반찬 접시 6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 멸치볶음, 깍두기까지.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담아 가운데 놓았습니다.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죠.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아침 차렸어요. 알았어.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잠시 후 진수 씨가 나왔어요. 흰 러닝에 회색 면바지, 머리는 부스스. 식탁에 앉자마자 신문부터 펼쳤죠. 순희 씨가 밥그릇을 앞에 놓아줬지만 눈길 한 번 없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한술 떠서 후루룩. 국이 싱겁네. 순희 씨가 재빨리 소금을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간을 덜 봤나 봐요. 진수 씨는 대답 없이 소금을 뿌려 넣었죠. 큰방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지훈 씨가 나왔어요. 정장 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중이었죠. 엄마, 시간 없어요. 회사 일찍 가야 해서. 순희 씨가 재빨리 김밥을 싸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가. 지훈 씨가 김밥을 받아 현관으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진수 씨는 신문에서 눈도 안 떼고 한마디. 7시 20분,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가 나왔어요. 크림색 가디건에 청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요. 화장은 연하지만 눈썹만큼은 또렷했죠. 식탁을 보더니 코를 찡긋. 저 빵 먹을래요. 아침에 된장찌개는 좀 속이 불편해서요. 순희 씨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빵, 딸기잼을 꺼냈죠. 그래, 잠깐만. 식빵 2장에 잼을 발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혜진 씨가 식탁에 앉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만 보며 빵을 베어 물었죠. 진수 씨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혜진아, 잘 잤어? 혜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아버님 덕분에요. 진수 씨도 따뜻하게 웃었죠. 그래, 다행이네. 우리 며느리 건강해야지. 순희 씨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물을 틀어 그릇을 씻기 시작했죠. 9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큰아들도 출근, 며느리는 친구 만나러 나갔죠. 순희 씨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걸레를 들었어요.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죠. 천천히 앞으로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매니 선반을 더듬었어요. 낡은 검은 서류 가방 하나. 지퍼를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주소는 강남구 역삼동, 소유주란엔 김순희 이름이 또박또박. 두 번째 서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김순희, 채무자 박진수. 대출 금액 8억 원이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회사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지분계약서. 수십 장. 마지막 장엔 CPA 자격증 사본. 1992년 발급. 이름 김순희. 순희 씨가 자격증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옷장 선반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2시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우유 2팩, 계란 1판, 라면 5개.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냈죠. 14,500원이에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는데 안쪽에 다른 카드 한 장이 살짝 보였어요. 금색 테두리가 반짝. 순희 씨가 재빨리 지갑을 닫았죠. 5시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었죠. 고등어를 꺼내 손질했어요. 비늘 벗기고 내장 제거하고 소금 뿌려 밑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올렸습니다. 연기가 올라와 눈이 따가웠죠. 환풍기를 틀었습니다. 6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 진수 씨였습니다. 순희 씨가 구두를 받아 신발장에 넣었죠. 저녁 곧 차릴게요. 진수 씨는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나운서 목소리. 7시 혜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손엔 쇼핑백 여러 개. 아버님,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 진수 씨가 TV에서 눈을 떼고 며느리를 봤어요. 왔어? 쇼핑했어? 혜진 씨가 웃으며 쇼핑백을 흔들었죠. 네,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 왔어요. 이거 보세요. 쇼핑백에서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예쁘네. 우리 며느리한테 잘 어울려. 순희 씨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저녁 드세요. 진수 씨와 혜진 씨가 식탁에 앉았어요. 순희 씨가 밥을 푸고 반찬을 날랐죠. 혜진 씨가 핸드백을 의자에 걸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어요. 380만 원. 순희 씨 시선이 그 숫자 위에 잠시 머물렀죠. 주말 오후 거실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진수 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휴대폰, 지훈 씨는 노트북 펼쳐놓고 타이핑 중. 순희 씨는 식탁에서 과일을 깎았어요. 사과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도마 위로 떨어졌죠. 혜진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엔 화사한 미소, 손엔 여행 잡지. 아버님, 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요. 진수 씨 옆에 앉으며 말했죠. 진수 씨가 휴대폰에서 눈을 뗐어요. 제주도? 좋지. 날씨 좋을 때 다녀와. 혜진 씨가 잡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일이 좋대요. 친구들이 여기 가자는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잡지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예쁘네 얼마나 해? 혜진 씨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3박 4일인데요. 항공권이랑 숙박, 렌터카까지 하면 한 500 정도요.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지훈 씨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아내를 봤죠. 순희 씨는 사과 깎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수 씨가 턱을 문질렀어요. 500? 좀 많이 드는데? 혜진 씨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죠. 그게 친구들이 다 거기로 예약했대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수 씨가 순희 씨를 봤어요. 여보, 요즘 회사 자금 사정 알잖아. 500은 좀. 순희 씨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한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번엔 좀 아껴 쓰면 안 될까? 가까운 곳도 좋은 데 많잖아. 혜진 씨가 고개를 떨구고 잡지를 덮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 드린 것 같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저만 못 가면 진짜 창피한데. 작게 중얼거렸죠. 지훈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진수 씨도 며느리 우는 모습에 난처해졌어요. 혜진아, 울지 마. 그렇게까지. 혜진 씨가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철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억지로 밝게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혜진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친구들한테 연락해야 해서요.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엔 어색한 침묵. 진수 씨가 신문을 집어들며 작게 한숨. 애휴, 순희 씨를 흘끗 봤어요. 순희 씨가 과일 접시를 들고 일어났죠. 제가 너무 심했나요? 진수 씨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며느리가 저렇게 서운해하는데 한 번쯤은 봐줄 수도 있지. 지훈 씨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엄마, 혜진이가 평소에 뭘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가는 건데. 순희 씨가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도 500은. 엄마는 돈 얘기만 하시네. 지훈 씨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순희 씨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꺼내 마셨어요. 안쪽엔 혜진 씨가 어제 사온 명품 디저트가 또 보였죠. 이번엔 5개. 하나에 15,000원짜리였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진수 씨와 지훈 씨가 앉았어요. 순희 씨가 혜진 씨 방문을 두드렸죠. 혜진아, 저녁 먹어. 저 배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에 앉았죠. 진수 씨가 밥을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훈 씨도 말 없이, 밥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진수 씨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냥 이번 한 번만 500 주는 게 어때? 며느리가 저렇게 서운해하는데. 순희 씨가 고개를 들었죠. 여보, 그게 아니라. 지난달에 핸드백 380, 그저께 구두 120, 오늘 보니까 또 디저트를. 진수 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래, 알아. 그런데 그게 뭐 큰 돈이야? 우리 며느리 예쁘게 꾸미고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은 젊었을 때 그런 거 안 했어? 순희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 못했죠. 지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혜진이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엄마는 유독 혜진이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순희 씨가 황당한 표정으로 아들을 봤어요.
지훈아, 엄마가 언제? 엄마, 저 먼저 일어날게요. 지훈 씨가 밥그릇을 들고 일어나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죠. 식탁엔 진수 씨와 순희 씨만. 진수 씨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며느리한테 좀 더 잘해줘. 애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하잖아. 고생이요? 혜진이가 뭘? 진수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어차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거실 소파로 가서 TV를 켰죠. 순희 씨가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김치찌개가 뚝배기에 남아 있었어요.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식어서 미지근했습니다. 목구멍 넘어가는 게 힘겨웠어요. 일주일 후 오후 3시였습니다. 순희 씨가 우편함을 열었어요. 청구서 봉투 몇 개,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신용카드 청구서 봉투를 뜯었죠. 11월 청구 내역 총 청구 금액을 보고 순희 씨 눈이 커졌습니다. 842만 7천 원.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백화점 본점 3 800 핸드백, 백화점 본점 1 200 구두, 면세점 마이너스 210만 원화장품, 레스토랑 48만 원, 디저트 카페 315 원. 순희 씨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 카드, 가족 공용 카드였습니다. 주로 혜진 씨가 썼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청구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벽시계 4시. 혜진 씨는 아직 외출 중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응, 뭔데? 카드 청구서가 왔는데 이번 달이 좀 많이 840.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 840? 어디다 쓴 거야? 내역 보니까 혜진이가 백화점에서. 여보,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죠. 순희 씨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청구서를 다시 봤어요. 작년 이맘때는 한 달에 200 정도. 혜진 씨 시집 온 뒤로 점점 늘었죠. 지난달 550, 이번 달 840.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6개월 합계 3200.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7시 혜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손엔 또 쇼핑백, 이번엔 의류 브랜드였죠. 다녀왔습니다. 순희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혜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혜진 씨가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죠. 네, 무슨 일이세요? 순희 씨가 테이블 위 청구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더라. 혜진이가 쓴 것 같은데. 혜진 씨가 청구서를 받아봤어요. 얼굴이 살짝 굳었죠. 제가 좀 많이 썼나요? 840이야. 지난달보다 300이나 더 나왔어. 혜진아, 우리가 부자는 아니잖아. 좀 아껴 써야 하지 않을까? 혜진 씨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순희 씨가 말을 이었죠. 엄마가 뭐라는 게 아니라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지훈이 월급으로는 이렇게 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네, 알겠어요. 혜진 씨가 청구서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도 제 돈으로 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순희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혜진이가 임신 준비한다고 해서. 맞아요. 근데 벌써 3년째예요. 저도 답답해요. 친구들은 다 일하면서 자기 돈 쓰는데 저만 손 벌리고 있으니까요. 혜진 씨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제가 카드라도 자유롭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순희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저 방에 들어갈게요. 혜진 씨가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문이 닫혔어요. 순희 씨가 거실에 홀로 서 있었죠. 저녁 8시 진수 씨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순희 씨가 구두를 받았죠. 여보, 카드값 얘기 좀. 진수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아. 아까 전화로 들었어. 840이라며?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순희 씨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혜진이한테 좀 아껴 쓰라고 했는데 진수 씨가 소파에 앉으며 당신 혜진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좀 줄이자고. 에휴. 진수 씨가 이마를 짚었어요. 당신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떡해. 우리 며느리 자존심도 있는데. 순희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 여보, 840이에요, 한 달에. 이러다 우리 파산해요. 진수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돈 얘기만 하네. 840 정도 내가 벌어오면 되잖아. 당신이 뭘 벌어오길래 그렇게 돈해? 순희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진수 씨가 TV를 켰죠. 그리고 혜진이 말이 맞아. 자기 돈이 없으니까 카드라도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거지. 당신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여보, 그게 아니라. 됐어. 당신 말 들으니까 머리 아파. 나 좀 쉬자. 순희 씨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밤 10시 지훈 씨가 퇴근했어요. 거실엔 진수 씨가 TV 보고 순희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 지훈 씨가 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방 안에서 혜진 씨 목소리,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지훈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혜진이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진수 씨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나 봐. 지훈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 순희 씨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지훈 씨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엄마, 혜진이가 지금 방에서 울고 있어요. 엄마가 카드값 때문에 뭐라고 했다면서요? 순희 씨가 당황했어요. 아니, 지훈아, 엄마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번 달이 840이나. 그게 뭐 어때서요? 엄마, 혜진이가 왜 카드를 쓰는지 알아요? 자기 돈이 없으니까요. 엄마가 일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얘기하면 혜진이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그런 뜻으로. 엄마는 혜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훈아. 엄마, 혜진이한테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순희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일 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 지훈 씨 35번째 생일. 거실 식탁엔 음식이 가득했어요. 순희 씨가 이틀간 준비한 상이었죠.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탕수육, 전복죽, 미역국, 과일까지. 식탁 가운데엔 생일 케이크.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진수 씨, 지훈 씨, 혜진 씨, 그리고 작은 아들 민준 씨 30세도 왔죠.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오늘 형 생일이라 온 겁니다. 형, 생일 축하해. 민준 씨가 밝게 웃으며 선물 상자를. 지훈 씨가 상자를 받으며 웃었어요. 고맙다, 민준아. 순희 씨가 미역국을 지훈 씨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미역 좋은 걸로 골라서 끓였어. 지훈 씨가 국그릇을 받으며 짧게 내 눈을 안 마주쳤어요. 3일 전 그 일 이후로 지훈 씨는 순희 씨와 제대로 말을 안 했죠. 진수 씨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 지훈이 생일 축하한다.
민준 씨와 지훈 씨도 잔을 건배. 잔이 딸그랑 부딪혔어요. 혜진 씨는 음료수 식사가 시작됐죠. 순희 씨는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어요. 혜진 씨가 갈비찜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 다녀올까 해요. 같이 가?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좋아, 장인어른 뵌 지도 오래됐네. 혜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수 씨가 끼어들었죠. 그래, 다녀와라. 사돈 어르신들께 안부 전해드려. 민준 씨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희 씨 표정이 어두웠어요. 밥을 거의 안 먹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작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가 억지로 웃었어요. 응, 괜찮아, 민준아, 너 많이 먹어. 식사가 끝날 무렵 케이크 촛불을 켰습니다. 불을 끄고 노래가 울려 퍼졌죠. 지훈 씨가 촛불을 훅 불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죠. 케이크를 나눠 먹는 중이었어요. 혜진 씨가 케이크 한 입 베어 물다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포크를 내려놨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지훈 씨가 아내를 봤습니다. 혜진아,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지훈 씨가 당황했죠. 혜진아, 무슨 일 있어? 혜진 씨가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생일인데. 진수 씨가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봤죠. 혜진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요즘 시어머니한테 미움받는 것 같아서. 순희 씨가 깜짝 놀라 혜진 씨를 봤어요. 혜진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혜진 씨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카드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여행 가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고. 저는 정말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지훈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희 씨를 봤죠. 순희 씨가 황급히 혜진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그냥 요즘 형편이. 혜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돈 쓰는 기계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한 번도 목이 메어 말을 못 이었어요. 진수 씨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여보, 당신 며느리한테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순희 씨가 놀라 남편을 봤어요. 여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우는데? 지훈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혜진이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형편 얘기는 또 뭐예요?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아, 엄마는 정말 혜진이를 미워한 적 없어. 그냥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돈 얘기예요. 지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한 달에 840이야.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우리가 그렇게 부자야? 지훈 씨가 차갑게 웃었어요. 엄마, 우리가 가난해요? 아버지 회사 잘 되고 있고, 이 집도 있고, 차도 2대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쓰는 돈 몇백이 뭐가 문제예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혜진 씨가 더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진짜 싫어요. 이런 거 오빠 생일인데. 몸을 떨며 울었어요. 지훈 씨가 아내를 안아줬죠. 혜진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순희 씨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여보, 나는 정말. 진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 괴롭혀? 30년 먹여 살린 보람도 없네. 그 순간이었어요. 퍽! 진수 씨 손이 순희 씨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순희 씨가 비틀거렸죠.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식탁 위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짤그랑.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혜진 씨는 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 지훈 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순희 씨가 뺨을 감싼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희 씨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어. 순희 씨가 입술을 떨었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죠.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순희 씨가 민준 씨 손을 뿌리쳤어요. 뺨을 감싼 채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죠.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민준 씨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진수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닥쳐, 넌 가만히 있어.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혜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 씨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 방 들어가자. 둘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홀로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을 주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순희 씨가 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남편한테 맞았습니다.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민준 씨가 안방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손을 내렸죠. 그냥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나운서 목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준 씨가 식탁을 치웠어요. 혼자서 다 했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밤 11시 민준 씨가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엄마.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흐느낌만 들렸죠. 민준 씨가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진수 씨가 물었죠. 어디가? 기숙사 가요. 벌써? 네. 민준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안방에서 순희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뺨이 아직 화끈거렸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순희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매니 선반을 더듬었죠. 검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 대출 계약서, 회사 지분 계약서, CPA 자격증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30년간 모았어요. 30년간 숨겼죠.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순희 씨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희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 한 번호에서 멈췄죠. 이민준 변호사 대학 후배, 20년 직이었습니다.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나 순희 선배야. 내일 시간 돼? 상담 좀 받고 싶어?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순희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어요.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죠. 결심을 했으니까요. 30년 참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순희 씨가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어요. 손엔 검은 서류 가방.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버튼을 눌렀어요. 법무법인 정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10시에 이민준 변호사님이요. 김순희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3번 상담실로 가시면 돼요. 3번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갔죠. 이민준 변호사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순희 씨가 손을 잡았죠. 민준아, 오랜만이다. 그러게요. 작년 동창회 이후 처음이죠? 앉으세요. 순희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물을 따라줬어요. 선배님,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희 씨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죠.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혼하려고. 민준 변호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선배님이요? 응. 순희 씨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봐줘.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펼쳤죠. 건물 등기부등본?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님, 이거 강남 역삼동인데요. 소유주가 선배님?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야. 시가로 40억 정도 될 거야. 민준 변호사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가 선배님, 채무자가 남편분? 응, 8억 빌려준 거야. 20년 전에 남편 회사 시작할 때 민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봤어요. 회사 지분 계약서. 선배님이 40% 지분을 갖고 계셨어요? 순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간 숨겼어. 결혼할 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네 재산은 네가 지켜라. 남자한테 다 말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래서 건물은 내 이름으로만 했고 회사 지분도 비밀 계약으로 했지.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CPA 자격증 사본을 봤죠. 선배님, 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셨어요? 응, 결혼 전에 땄어. 대기업 회계팀장까지 했었지. 근데 결혼하고 남편이 그러더라고. 여자가 일하면 집안 살림 누가 챙겨? 나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라고. 민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응, 30년간 전업주부 역할만 했지. 남편은 내가 돈 한 푼 없는 줄 알아. 자기가 다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고. 순희 씨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민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순희 씨가 스카프를 내렸어요.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이 드러났죠. 선배님, 어제 남편이 나를 때렸어. 며느리가 오니까 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더라고. 30년 먹여 살린 보람도 없네라고 하면서 순희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 아, 이제 끝내야겠다고. 민준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순희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카드값 840만 원 얘기, 제주도 여행 500만 원 얘기, 명품 핸드백 380만 원 얘기, 남편이 당신이 뭘 벌어오길래라고 한 얘기. 민준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선배님, 확인할게요. 남편분은 이 건물 존재를 몰라요? 몰라. 8억 대출도? 몰라. 내 친정 부모님 이름으로 빌려준 걸로 알고 있어. 회사 지분도? 몰라. 서류상으론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돼 있거든. 실소유주가 나인 걸 모르지. 민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네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켰죠. 첫째, 이혼 소송 제기. 폭력 사실 입증을 위해 병원 가서 진단서 받으세요. 둘째, 재산 분할 청구. 선배님이 실소유주니까 오히려 선배님 재산 보호하는 거죠. 셋째, 대출금 회수. 8억에 20년치 이자 계산하면
약 12억 정도 될 거예요. 넷째, 회사 지분 행사. 40% 지분으로 이사회 소집 요구할 수 있어요. 민준 변호사가 순희 씨를 받습니다. 선배님, 이거 진행하면 남편분 회사 경영권 잃어요. 파산할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 30년 참았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민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씨가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선배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응? 30년 동안 왜 참으셨어요? 이렇게 힘이 있으셨는데. 사랑했으니까, 가족이 소중했으니까. 근데 어제 깨달았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상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왔죠. 순희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작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이혼할 거야. 엄마 결심했어. 너는 엄마 편이지? 당연하죠. 엄마 어제 아버지 너무하셨어요.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다. 30년의 끝이 이제 시작이다. 목요일 저녁 순희 씨가 집에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음식이 간단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6시 30분 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순희 씨가 구두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에 서 있었죠. 진수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기분 나빠? 대답이 없었어요. 진수 씨가 혼자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식탁을 봤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반찬도 없고. 순희 씨가 나왔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당신 왜 이래? 아직도 화났어? 순희 씨가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캐리어에 넣고 있었죠. 진수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해? 어디 가게? 나갈 거예요. 어디를? 호텔이든 어디든. 진수 씨가 비웃었어요. 호텔? 당신이 무슨 돈으로 호텔을 가? 순희 씨가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돌아서서 남편을 봤어요. 제 돈으로요. 당신 돈?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순희 씨가 옷장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침대 위에 툭 놓았어요. 이거요. 진수 씨가 가방을 봤죠. 그게 뭔데? 열어봐요. 순희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강남 역삼동? 소유주가 당신?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30년 전부터 제 거예요. 진수 씨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김순희, 채무자 박진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8억. 당신 회사 시작할 때 제가 빌려준 거예요. 20년 전에. 뭐라고? 진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봤어요. 회사 지분 계약서. 지분 40%. 당신이 공동대표? 순희 씨가 조용히 말했죠. 네, 서류상으론 페이퍼 컴퍼니 명의지만 실소유주는 저예요. 진수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이걸 30년간 숨겼어요. 당신이 내가 당신 먹여 살렸다고 할 때마다 참았어요. 순희 씨가 침대 옆 협탁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신청서예요. 3일 전에 접수했어요. 진수 씨가 봉투를 받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순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30년 만에. 순희 씨가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전화 갈게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어요. 잠깐. 진수 씨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돌아보지 않았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큰아들 지훈 씨와 혜진 씨가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혜진 씨가 물었죠. 집 나간다. 네. 지훈 씨가 깜짝 놀랐어요. 진수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지훈아, 네 엄마가 지금 미쳤어. 순희 씨가 신발을 신었죠.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지훈아, 혜진아, 너희들도 조만간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돼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가 문고리를 잡았어요. 당신 아버지 회사가 누구 돈으로 시작했는지,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건지, 30년간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렸는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훈 씨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진수 씨가 손에 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훈 씨가 받아봤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펼쳤죠. 이게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 혜진 씨가 옆에서 봤습니다. 강남 역삼동 이거 얼마짜리예요? 진수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0억 아니, 지금은 더 할 거야. 지훈 씨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대출 계약서. 아버지 회사에 8억을 엄마가 빌려줬다고. 혜진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사 지분 40% 엄마가 공동대표였어? 지훈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진수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년간 날 속였어. 혜진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강남 역삼동 상가 건물 시세. 검색 결과를 봤습니다. 오빠 이거 평당 5천만 원이래요. 지훈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건물이 100평이면 50억?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채야 두 채. 100억? 혜진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 씨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진수 씨가 중얼거렸죠. 대출금 8억에 20년치 이자, 회사 지분 40%. 내가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혜진 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오빠, 그러면 우리는? 지훈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수 씨가 말했죠. 회사 망해 내 엄마가 대출금 회수하고 지분 행사하면 내가 경영권 잃어 파산이야, 파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지훈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뭘 한 거야? 밤 10시 작은 아들 민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훈 씨가 받았죠. 형? 민준아, 너 엄마 어디 계신지 알아? 몰라. 근데 형, 나는 엄마 편이야. 뭐? 엄마가 이혼하신대. 나는 찬성해. 민준아, 너 정신 차려. 엄마가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하려고 해. 형, 어제 아버지가 엄마 때린 거 알아? 지훈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형이랑 형수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봤어. 나는 엄마 편이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 씨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혜진 씨가 남편을 봤죠. 오빠, 우리 어떡해? 지훈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강남 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가슴이 시원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죠. 여보,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순희 씨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30년 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2주 후 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한쪽엔 순희 씨와 이민준 변호사, 반대편엔 진수 씨와 그의 변호사, 가운데엔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죠. 진수 씨는 2주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옅게 했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신청인 측 입장 들어보죠. 진수 씨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의뢰인은 30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며 가족을 부양했고요.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1번 제출하겠습니다. 의뢰인 얼굴상의 진단서입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당한 흔적이죠.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실수였고, 실수로 뺨을 때립니까? 이민준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죠. 재산분할 문제로 넘어가죠. 진수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은 30년간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잠깐만요. 이민준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증거 2번부터 5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건 건물 등기부등본. 네, 강남 역삼동 상가 건물 2채입니다. 이민준 변호사가 말했죠. 소유주는 김순희 씨. 30년 전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고 현재 시가 약 80억 원입니다. 진수 씨가 테이블을 움켜잡았어요. 증거 3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이민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들었어요. 김순희 씨가 남편에게 8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20년 전이죠. 이자를 계산하면 현재 약 12억 원입니다. 진수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증거 4번 회사 지분 계약서입니다. 이민준 변호사가 끊었어요. 김순희 씨는 남편 회사 지분 40%를 보유한 공동대표입니다. 서류상으론 페이퍼 컴퍼니 명의지만 실소유주는 김순희 씨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당신 왜 이제 와서? 순희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당신은 말했죠. 내가 당신 먹여 살린다고. 당신이 뭘 벌어오길래라고. 그때마다 참았어요. 가족이 소중하니까.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2주 전 당신은 나를 때렸어요. 며느리 편만 들면서 그날 깨달았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냥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로만 봤구나. 순희 씨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자고. 당신이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린 거라고. 진수 씨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김순희예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이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측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혼합의. 둘째, 대출금 12억 원 즉시 상환. 셋째, 회사 지분 40% 매각 또는 경영권 이양. 넷째, 위자료 5억 원. 진수 씨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다고요? 이민준 변호사가 웃었죠. 오히려 관대한 겁니다. 저희 의뢰인은 80억짜리 건물주예요.
12억 대출금 회수하고 회사 지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리죠.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측 입장 있으신가요? 진수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변호사가 진수 씨를 봤죠. 의뢰인분? 진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의뢰인분. 진수 씨가 순희 씨를 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30년간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눈가가 붉어졌어요.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순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30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진수 씨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 성립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희 씨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엔 작은 아들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달려와 안았습니다. 순희 씨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순희 씨가 눈물을 닦았죠. 이민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악수를 건넸어요. 순희 씨가 손을 잡았죠. 고맙다, 민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 햇살이 따뜻했어요. 순희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엄마, 이제 어디 가세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일단 집에 가봐야지. 내 짐 챙겨야 하니까. 형이랑 형수 있을 텐데.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아. 순희 씨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지은 진짜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주말 오후였습니다. 진수 씨 집에 친척들이 모였어요. 큰 댁 식구들, 작은 댁 식구들, 고모, 삼촌까지. 총 18명 정도 되었죠. 진수 씨가 급하게 가족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진수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머리도 산발이었어요. 지훈 씨와 혜진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큰댁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혼한다며?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사정이 좀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30년 해로한 부부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해?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수야, 네가 바람 피운 거야? 아니에요, 고모. 그럼 와이프야? 그것도 아니에요. 작은댁 아저씨가 짜증을 냈죠. 그럼 대체 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희 씨가 들어왔어요. 뒤에 작은 아들 민준 씨가 따라 들어왔죠. 큰댁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순희 씨가 가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거실로 들어와 한가운데 섰죠. 모든 시선이 순희 씨에게 쏠렸습니다. 고모가 물었어요. 순희야, 무슨 일이야? 진수가 설명을 안 해줘서. 순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왔어요. 첫째, 저와 진수 씨는 이혼했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합의 이혼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죠. 둘째, 이혼 이유는 진수 씨의 가정폭력입니다. 2주 전에 저를 때렸어요. 친척들이 진수 씨를 봤습니다. 진수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셋째, 순희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셨던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집 진수 씨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제 돈으로 샀습니다. 친척들이 눈이 커졌어요. 강남에 상가 건물 2채가 있어요. 제 이름으로요. 30년 전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죠. 현재 시가 80억 원입니다. 거실이 술렁였어요. 진수 씨 회사, 제 돈 8억 원 빌려줘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사 지분 40%를 가진 공동대표예요. 큰댁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형수님이 건물주? 작은댁 아주머니도 입을 벌렸어요. 80억? 고모가 진수 씨를 봤죠. 진수야, 이게 사실이야?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30년간. 큰댁 아저씨가 웃었어요. 아니, 그럼 진수 네가 자랑하던 거 다 형수님 돈으로 한 거야? 진수 씨가 대답하지 못했죠. 순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간 진수 씨는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당신 먹여 살린다고. 당신이 뭘 벌어오길래라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저보고 시동생 덕에 잘 사내라고 하셨죠. 친척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반대였어요. 제가 진수 씨를 먹여 살린 거죠. 제 건물 임대료로 이 집 유지했고, 제 돈으로 회사 시작했고, 제 돈으로 애들 대학 보냈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혜진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순희 씨가 혜진 씨를 봤죠. 혜진 씨, 카드값 840만 원 기억하시죠? 그것도 결국 제 돈이었어요. 제 건물 임대료로 나간 거죠. 순희 씨가 진수 씨를 봤습니다. 저는 30년간 참았어요. 사랑했으니까. 가족이 소중했으니까. 근데 당신은 저를 때렸어요. 며느리 편만 들면서 그날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냥 편한 가정부로만 봤구나. 순희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자고. 큰댁 아저씨가 진수 씨를 봤습니다. 진수야, 넌 정말 30년간 형수님한테 어떻게 한 거야? 진수 씨가 얼굴을 감쌌어요. 고모가 혀를 찼죠. 에휴, 이런 못된 놈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작은댁 아주머니가 순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30년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순희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친척들이 하나둘 순희 씨 편으로 돌아섰죠. 진수 씨, 형수님한테 사과해야지. 그래, 당장 무릎 꿇어. 친척들이 진수 씨를 압박했어요. 진수 씨가 일어나 순희 씨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죠. 순희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순희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짐 챙기러 왔어요. 다 챙기면 나갈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갔죠. 민준 씨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진수 씨와 친척들만 남았어요. 지훈 씨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어떡해요? 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다. 회사도 넘어갔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혜진 씨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온 메시지들. 혜진아, 너네 시어머니 건물주래? 대박, 80억이래? 너 완전 복 타고났다. 혜진 씨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이젠 아무 의미 없었죠. 30분 후 순희 씨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하나를 들어줬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희야, 30년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젠 안녕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거실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진수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순희 씨는 강남의 새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20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죠.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8시 순희 씨가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떠진 겁니다. 세수하고 간단히 토스트 한 장, 커피 한 잔.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편했어요. 9시 회계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이었어요. 작은 사무소지만 순희 씨 실력은 여전했죠. 오히려 경력이 쌓여 더 좋아졌습니다. 김 회계사님, 이 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응, 줘봐. 점심시간 작은 아들 민준 씨와 만났습니다. 한강 근처 식당에서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순희 씨가 웃었어요. 형은요? 형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회사 다니면서 아버지 빚 갚느라. 혜진 씨는? 형수? 파트타임 일 시작했대요. 명품은 다 팔았고.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도 배움이겠지. 민준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순희 씨가 창밖을 봤어요. 한강에 햇살이 반짝였죠. 후회? 하나도 안 해. 오히려 30년 전에 이렇게 할 걸 후회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도 간 보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카드값 따지는 사람 없고 눈치 볼 사람 없었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30년간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드라마. 잠깐 내가 뭐 보고 싶은지도 몰랐네. 순희 씨가 혼잣말했어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렸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 씨한테서 문자. 순희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순희 씨가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30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순희 씨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혼자 건배했죠. 나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일기를 썼어요.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깨달았다. 30년간 내가 누구였는지 몰랐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김순희다. 58살 회계사, 건물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편한 잠이었습니다.